하지만 다른 무엇이 또 있어요. 그 음악은 아주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 안 아주 깊숙한 곳에 울렸어요. 어쩌면 시간도 그런 건지 몰라요. 그러고서 모모는 당황해 입을 다물었다가 머뭇머뭇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바람이 불어서 강물에 물결이 이는 거랑 비슷한 건 아닐까 하는 뜻이에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네요. 아니, 정말 멋지게 표현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내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마.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여기, 언제나 없는 거리에 있는 아무데도 없는 집에서 나오는 거란다. 모모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와, 할아버지가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호라 박사는 다시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 꼬마야, 나는 그저 관리자일 뿐이야. 내가 맡은 일은 저 마다에게 지정되어 있는 시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지. 그런 시간 도둑들이 사람들한테서 더 이상 시간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정하실 수는 없나요? 그럴 순 없어.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문제는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또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사람들 몫이지. 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어 줄 뿐이야. 모모는 홀을 빙 둘러보고 물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계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마다 한 개씩을요. 그렇죠? 아니야, 모모. 이 시계들은 그저 취미로 모은 것들이야. 이 시계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갖고 있는 것을 엉성하게 모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장님에게 무지개의 고운 빛깔이 보이지 않고 귀머거리에게 아름다운 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같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먹은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 그럼 제 가슴이 언젠가 뛰기를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게 지정된 시간도 멈추게 되지. 아가, 너가 살아온 시간, 다시 말해서 지나온 너의 낮과 밤들, 달과 해들을 지나 되돌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게다. 너는 너의 일생을 지나 되돌아가는 게야. 언젠가 너가 그 문을 통해 들어왔던 둥근 은빛 성문에 닿을 때까지 말이지. 거기서 너는 그 문을 다시 나가게 되지. 그 문 바깥쪽에는 뭐가 있는데요? 그럼 너는 너가 가끔 들었던 나지막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가게 되지. 거기서 너는 그 음악의 일부가 되어 스스로 하나의 음이 된단다. 그는 모모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모모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알 것 같아요. 문득 언제나 없는 거리를 지나올 때에 모든 것이 뒷걸음질 치듯 했던 일이 생각났다. 모모는 입을 떼어 물었다. 박사님은 죽음인가요?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박사가 대답했다. 죽음이 뭐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게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들의 인생을 훔칠 수 없지. 모모는 제 의견을 이야기했다. 그럼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며 매 시간마다 진실을 말해주지. 허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란다.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을 불어넣는 자들을 더 믿고 싶은 모양이야. 정말 수수께끼야. 저는 두렵지 않아요. 호라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사는 모모를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물었다. 시간이 어디서 오는지 보고 싶니? 모모는 나직히 대답했다. 예. 내가 데려가 주마. 허나 그곳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 그러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모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호라 박사는 몸을 굽혀 모모를 안아 올려 품에 꼭 껴안았다. 박사는 갑자기 엄청나게 크고 말할 수 없이 늙어 보였다. 하지만 노인이라기보다는 영겁의 세월을 견딘 고목이나 바위처럼 보였다. 박사는 손으로 모모의 손을 가렸다. 박사는 손으로 모모의 눈을 가렸다. 모모는 가볍고 서늘한 눈송이가 얼굴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모는 호라 박사가 자기를 데리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척 아늑한 느낌이어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처음에는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쿵쿵 울리는 호라 박사의 발작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척 먼 길이었다. 이유코 박사는 모모를 내려놓았다. 박사의 얼굴은 모모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 박사는 모모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러곤 일어서서 뒤로 물러섰다. 금빛 어스름이 모모를 둘러싸고 있었다. 모모는 점차 자기가 완벽하게 둥그런 거대한 지붕 밑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모는 그 지붕이 온 하늘만큼이나 크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 거대한 지붕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지붕 저 높은 곳 한가운데에는 둥그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거기서 빛의 기둥이 새어나와 마찬가지로 둥그런 모양의 연못에 수직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연못의 검은 물은 컴컴한 거울처럼 물결 하나 없이 매끈하고 잔잔했다. 연못 표면 바로 위쪽 빛의 기둥 안에서 밝은 별 같은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나며 위험 있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모모는 그것이 검은 거울 같은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대한 추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추를 매단 곳은 없었다. 추는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고 무게도 없는 듯 했다. 별의 추가 천천히 연못 가장자리에 접근하자 어두운 물속에서 커다란 꽃봉오리가 떠올랐다. 꽃봉오리는 추가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점점 벌어지더니 마침내 활짝 피어선 잔잔한 수면 위에 떠 있었다. 모모는 일찍이 그토록 찬란하게 아름다운 꽃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빛나는 색깔로만 만들어진 꽃 같았다. 그런 색깔이 빛나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별의 추는 한동안 꽃 위에 머물러 있었다. 별의 추는 한동안 꽃 위에 머물렀다. 모모는 주변의 모든 일을 까마득히 잊고서 넋을 잃고 꽃을 바라보았다. 꽃의 향기는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모모가 간절히 그리워했던 그 어떤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 추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추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시작했다. 모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장 한 장
꽃잎이 떨어지더니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모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무엇이 영원히 자신을 떠나버린 것 같았다. 추가 검은 연못의 한가운데에 이르자 그 아름다운 꽃은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맞은편에서 꽃봉오리 하나가 어두운 물속에서 자태를 드러냈다. 추가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가자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더욱 아름다운 꽃이었다. 모모는 꽃을 가까이서 보려고 연못 주변을 빙 돌아갔다. 그 꽃은 앞의 꽃과는 전혀 달랐다. 모모는 그 꽃의 색깔 역시 전에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이번 꽃의 색깔이 더욱 다채롭고 고결해 보였다. 향기도 달랐는데 더욱더 황홀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꽃의 신비스러운 세세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별의 추가 다시 방향을 돌리자 그 아름다운 꽃은 시들고 떨어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못 저 깊은 곳으로 한 잎 한 잎 가라앉아 버렸다. 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맞은편에 이르렀다. 추는 처음과 같은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앞쪽까지 나아갔다. 그러자 첫 번째 지점에서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꽃봉오리 하나가 솟아나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모모의 눈에는 이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 같았다. 꽃 중의 꽃,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신기한 꽃이었다. 모모는 이 완벽한 꽃마저 시들기 시작해 어둡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자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호러 박사와의 약속을 생각하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추는 맞은편에서도 한 걸음 더 멀찍이 나아갔고 그러자 새로운 꽃이 어두운 물속에서 떠올랐다. 점차 모모는 새로 피는 꽃은 번번이 먼저 번 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갓 피어난 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모는 연못가를 빙빙 돌면서 꽃들이 차례차례 피어나고 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아름다운 광경은 아무리 보아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모모는 차차 그곳에서 그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붕 한가운데에서 쏟아져 내리는 빛의 기둥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치지 않았다. 모모는 이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저 먼 곳에 나무 꼭대기에서 부는 살랑대는 바람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침내 폭포 떨어지는 소리 아니 바닷가 바위에 세차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큼이나 커졌다. 모모는 이 웅장한 울림이 끊임없이 다르게 배열되고 변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이 어울려 지어내는 소리라는 것을 점점 더 또렷하게 느꼈다. 그것은 음악이었지만 동시에 음악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이기도 했다. 모모는 불현듯 그 음악을 다시 기억해냈다. 초롱초롱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앉아 정적에 귀 기울일 때에 이따금씩 아득히 먼 곳에서 나직히 들려왔던 바로 그 음악이었다. 이제 울림은 더욱 맑고 밝아졌다. 모모는 이 소리나는 빛이 제가끔 다른 꽃들, 똑같은 모습이 다시는 없는 단 하나뿐인 모양의 꽃들을
어두운 물속 깊은 곳에서 불러내어 꼭 봉우리를 피어나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오래오래 귀를 기울일수록 모모는 낱낱이 소리를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금과 은 그리고 다른 온갖 종류의 금속들이 어울려 내는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그때에 그 울림의 뒤쪽에서 문득 전혀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말할 수 없이 강렬한 소리였다.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기 때문에 모모는 서서히 낱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낱말들이었다. 해와 달, 유성과 별들이 제 진짜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이름들에는 해와 달과 유성과 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함께 영향을 미쳐 시간의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탄생시키고 다시 소멸시키는지 그 비밀이 담겨 있었다. 모모는 문득 이 모든 말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먼 곳에 있는 별을 비롯해 온 세상이 엄청나게 커다란 단 하나뿐인 얼굴을 모모에게 돌리고 모모를 바라보며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어떤 감정이 엄습해 왔다. 그 순간 모모는 자기에게 잠자코 손짓하고 있는 호라 박사를 보았다. 모모는 허겁지겁 박사의 품으로 달려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박사의 두 손이 또다시 모모의 눈 위에 눈송이처럼 살포시 내려앉았다. 어둠과 정적이 내렸다. 모모는 아늑함을 느꼈다. 박사는 모모와 함께 먼 길을 되돌아왔다. 벽시계들로 이루어진 작은 방으로 돌아오자 박사는 모모를 자그마한 소파에 눕혔다. 모모는 속삭였다. 호라 박사님, 저 정말 놀랐어요. 모든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모모는 적당한 말을 찾으려 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렇게 위대하다는 걸요. 호라 박사가 말했다. 모모, 너가 보고 들었던 것은 모든 사람의 시간이 아니야. 너 자신의 시간이었을 뿐이지.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너가 막 다녀온 장소와 같은 곳이 있단다. 허나 그곳에는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어. 게다가 보통 눈으로는 그곳을 볼 수 없지. 그럼 제가 갔던 곳은 어디예요? 호라 박사는 모모의 흥크러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의 내 마음속이란다. 모모는 다시 속삭였다. 호라 박사님, 제 친구들을 박사님께 데려와도 될까요? 박사는 대답했다. 안 된다. 아직은. 그럼 전 박사님 집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너가 너 친구들에게 돌아갈 때까지란다, 아가. 별들이 들려준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는 건 괜찮나요? 괜찮지. 허나 해줄 수 없을 게야. 왜요? 그러려면 우선 너 안에서 그러려면 우선 너 안에서 표현할 말들이 자라나야 한단다. 그래도 전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하고 싶은걸요. 모두에게 말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제가 들었던 소리를 노래 불러보고 싶어요. 그럼 모든 일이 다시 좋아질 거예요. 모모,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면 우선 기다릴 수 있어야 해. 기다리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가, 기다린다는 것은 태양이 한 바퀴 돌 동안 땅 속에서 내내 잠을 자다가 드디어 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은 거란다. 내 안에서 말이 자라나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야. 그래도 하겠니? 모모는 속삭였다. 예, 그럼 이제 자거라. 그러면서 호라 박사는 모모의 눈을 쓸어 내렸다. 잘 자라. 모모는 행복한 마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잠이 들었다.